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어 강사인 장혜진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경기고 학생들의 경우는 남다르게 애정이 있는 것이, 제가 처음 경기고를 주로 외고하고, 제가 재종반 강남대성이나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이런 데 재종반하고 뭐 대원외고나 명덕이나 뭐 서울외고나 뭐 대일이나 이런 외고 중심으로 강의를 하다가 처음에 경기고와 인연을 맺은 게 대원외고 학부모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아이를 가르쳐 봤더니 너무 좋았다. 그래서 대원외고 친구들한테 소개하시는 것보다 이제 경기고 어머님 중에서 아마 아시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고 학부모님이 대원외고 학부모님한테 소개를 받으시고 저한테 수업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학원에서 처음 7년 전에 경기고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항상 경기고의 최상위권 학생들 전교 1등부터 거의 뭐 한 20등까지 이런 학생들은 제가 계속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제일 쉽고 재밌게 빨리 독일어 실력이 늘어서 독일어 100점 맞아서 1등급 맞을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아는 강사라고 제가 전혀 꺼리낌 없이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선배를 아신다면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독일어는 당연히 장혜진 선생님 이외에는 아마 이 말씀을 못 들으셨을 거예요. 혹시라도 요 근방에 혹시 다른 학원에서 헤매고 계신 어머님들 계신다면 빨리 데치메카로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년 제가 가르쳤는데 다른 학원에서 저를 이제 초빙하려고 하는 학원이 있어요. 여러 학원의 원장님들이 전화를 주시는데 제가 그쪽 학원들하고는 별로 이렇게 시간표를 못 드리다 보니까 이제 초짜 선생님들을 많이 데려오시는 학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배웠을 때 아이가 독일어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흥미만 다 없애뜨려서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중간에 끊고 저한테 들어오는 친구들을 제가 수없이 받아봤기 때문에 어머님들께 오늘 이 설명회, 데치메카를 통해서 이 설명회를 들으셨다면 하루빨리 아이를 이쪽으로 보내주시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 특징이 저는 대원외고 학생들한테도 B1 시험이라는 독어 인증 시험, 어려운 시험,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외고생이 치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험에 속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4년제 대학 독일어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B1 시험도 합격을 시키는 선생이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지만 경기고라는 곳은 외고가 아니거든요.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고 중에서는 경기고 담당하시는 강화숙 선생님은 굉장히 그래도 일반고 치고는 꼭 알아야 할 거는 가르치시고 넘어가시는 편이세요. 물론 강의력이 크게 있으시지는 않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고요. 이제 애들이 좀 불편해하는 건 뭐냐면 선생님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PPT 자료 위주로 많이 수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피곤해서 졸려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졸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흥미를 굉장히 못 갖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강화수 선생님이 열심히 다른 일반고에 비해서는 훨씬 그래도 꼭 알아야 될 독일어를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경기고 문제 수준과 어느 정도 디테일한 정도까지 배워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고요. 그거 이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너무 그거보다 못 미쳐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경기고 시험 문제 스타일과 그 다음에 수행 문제, 수행평가가 이제 있는데요. 한 학기의 수행평가는 기말고사 보기 한 3주 전에 한 번 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지필은 25% 들어가고요. 25%씩 수행평가가 50%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학기에 작년에 1컷이 100점, 100점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00점이 아닌 경우가 1등급이 되는 경우는 객관식을 틀리는 경우에는 불가능했고요. 주관식에서 한 0점 몇 점? 네. 요 정도 틀린 학생들까지가 1컷이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는 총 경기고 독일어 선택한 학생 수가 230명? 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1등급이 9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선생님이 좀 쉽게 내셔서 다 맞은 아이가 10명이 넘게 나와요. 1학기 중간고사는.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 좀 인원이 줄면서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 다 맞았는데 기말고사에 틀리는 아이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둘 다 100백인 아이들은 당연히 1등급이고 0.8점까지 깎인 아이가 99.2죠. 그러니까 기말고사 지필 중간은 100점 맞고 기말고사 99.8, 2점 이렇게 맞은 학생들까지가 1컷이었어요. 2학기도 조금 인원이 그러니까 그 0점 몇 점 깎인 학생까지 1등급 되는 거는 거의 비슷했고요. 2학기는 물론 시험이 좀 어려워져서 100점이 좀 줄었죠. 2학기에 비해서는. 그래서 수행평가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아주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수행평가가 선생님이 기말고사 범위에 해당하는 1학기 때는 이제 얘네들이 총 1년간 8과를 배우게 돼요. 1학기 중간고사는 1, 2과, 기말고사는 3, 4과를 보게 되는데 이 3, 4과를 봤을 때 그 부분이 수행평가 시험 범위가 돼요. 근데 그 3, 4과에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도 문장 가로넣기라든가 이렇게 변형된 거를 내시기 때문에 그건 수행을 아이들이 어떻게 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3, 4과 본문을 다 외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렇지 않도록 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수행평가의 기출 유형을 제가 훈련할 수 있도록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제가 하라는 것만 딱 하면 경기고에서 100점 맞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독일어의 기본적인 실력을 완벽히 갖춰서 나중에 독일로 공부하러 가거나 여행을 했을 때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려서 저하고 만나본 경기고 학부모님들은 전부 너무너무 저한테 감사해 하시면서 진작 선생님 같은 분을 모든 과목 다른 선생님도 장인 선생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미 시작하고 있는 반이 있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3월부터는 꼭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만 하기에는 조금 아이들이 흥미를 못 느끼고 어렵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졸리거나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독일어가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미리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우리 늦었지만 3월 초부터라도 내신을 하기 위해서 7시간을 미리 하고요. 그 다음에 집보 1시간을 하는 걸로 제가 어머님들께서 제가 올린 그 강의 계획표나 제 양력을 보시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7차시까지 어떤 걸 가르쳐 드리는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뭐 일반고인데 굳이 7+1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독일어는 처음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초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아이들이 소화하기가 얼마나 수월해지는지 아니면 내내 힘들어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크게 중요한 독일어 기본적인 문법을 내신 대비 앞서서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때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올 만한 문법 내용도 초기에 제가 언급을 하면서 미리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바로 직보 전에 내신 대비,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시작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해지고요. 아직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하신 부분이지만 뒤에 부분에 나오는 문법을 미리 알아서 나쁠 게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이 문장 구조를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주입식으로 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그 문장이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기 때문에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독일어를 아주 즐겁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강의실에 시계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강의실에 시계가 없으면 저는 시계를 안 보다 보니까 수업을 막 해요. 그럼 학생들도 시계가 없고 제가 중단을 안 하니까 쉬는 시간인지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들어요. 근데 나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라고 해서 시계를 봤더니 3시간 수업에 원래 제가 1시간 반쯤 하고 10분을 딱 쉬는데 이미 2시간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모든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는데 전혀 지루함이 없고 힘들지 않고 재밌게. 그렇지만 내용은 굉장히 빡세게. 그게 제 강의 특징이거든요. 빡세게 하지만 재밌고 즐겁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듣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시계를 보면 이미 쉬는 시간 지나가 있는 거예요. 2시간 이상이 지나 있는 상태일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만큼 저한테 독일어를 배우게 되면 너무나 재밌고 또 재밌기만 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하는 독일어 문법 내용을 철저하게 배우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건 너무나 쉽고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다른 곳에서 방황하시지 마시고 하루빨리 대치메카로 네, 다음 주부터 개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쪽으로 와주시기를 네,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중간에 되게 후회하시거든요. 처음에 저를 안 만나고 방황하시다가 아이가 독일어에 대해서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예. 그 선생님이 하는 말 못 알아듣겠다. 이래가지고 흥미 다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대치메카로 오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분을, 아드님을 꼭 독일어 100점을 맞아서 1등급을 만들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 강의에서 자부하는 것은 제가 이 교단에 쓸 때의 마음가짐이 학생들에게 저는 물론 제가 독일어 강사이니까 학생들한테 독일어 실력을 늘리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가 부모님들께 수강료를 받고 가르치는 거니까요. 그건 너무나 기본 베이스이고요. 그거 이외에 제가 한 가지 더 어머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아이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아이하고 맨 처음 만났을 때 학생들하고 OT 시간을 조금 가져요. 그런데 그 OT 시간은 제가 수업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들께 수업료를 받는 건 독일어 실력을 늘리겠다고 해서 수업료를 받았기 때문에 OT도 물론 수업의 연장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독일어 관련이 아닌 아이들 정신교육 같은 거를 위한 OT는 제가 수강료를 안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한 20분이나 이 정도를 OT로 썼다면 제가 10분씩 다음 시간에 일찍 오게 하거나 늦게 끝내거나 해서 그 부분만큼을 제가 꼭 수업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OT 때 저하고 만날 때 처음 마음가짐이 어떻게 달라져야만 학생이 독일어 100점 맞고 100점 맞아서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어머님들도 바라시는 서울대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제가 학생들한테 약속을 받거든요. 자, 첫 번째 저를 만났으면 당연히 다 맞아야 한다는 거죠. 독일어는.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어지려면 독일어 100점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100점 맞고 중간기말 100점 맞고 수행 100점 맞아서 독일어 1등급 맞는 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독일어만 잘한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국영수나 다른 과목들 내신도 신경을 써서
제발 재수하지 않고, 제가 강남대성 재종반 강사이긴 하지만 절대 우리 강남대성에서 재수하면서는 보지 말자. 그런 만남은 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신 잘 따서 서울대에 합격하자. 물론 뭐 의대를 가고 싶은 학생은 서울대 의대일 것이고 뭐 공대를 가고 싶은 학생들은 서울대 공대가 되겠죠. 두 번째가 그거예요. 첫 번째가 독일어 100점 맞아서 내신 1등급 맞기. 두 번째가 서울대를 무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기. 뭐 수석하란 말은 안 해요. 서울대는. 들어가기 워낙 어려우니까요. 세 번째가 자기 전공 과목에서 최고가 돼서 과수석으로 졸업하기예요. 물론 서울대에서 과수석으로 졸업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에서 과수석으로 졸업을 해야 한다고 제가 학생들한테 주문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글로벌 리더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 그게 네 번째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절대 한국 국적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그 인재 양성을 해놓고 그 인재가 미국에서 좋은 조건으로 귀화하라고 한다고 미국 국적을 선택해버리면 우리나라는 정말 인력자원 말고는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단했을 때 단순히 독일어만 가리키는 강사로서 학생들에게 기억되기보다는 자신과 또 자신의 가족과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한다는 거. 그게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는 이유예요. 네, 그게 제가 교단했을 때 학생들한테 가지고 있는 제 마음가짐이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알고 학생들이 항상 그래, 장혜진 선생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나도 그냥 대충 공부 웬만큼 해가지고 좋은 데에 나와서 그냥 웬만한 직장 가서 정말 좋은 조건의 소시민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포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정말 제대로 큰일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어봐야 하겠다라는 포부를 갖게 그렇게 만드는 게 제 강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처음에 OT 할 때 학생들한테 그걸 약속을 시켜요. 그러면 애들이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좀 쑥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왜 다른 친구들 앞에서 그걸 다짐을 시키냐면 같이 듣는 친구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제 분명히 장인 선생님 앞에서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서울대 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 나도 했고 쟤도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공부 안 하고 놀면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글로벌 리더 되고 독일어 100점 맞아서 서울대 가겠니?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만남을 제가 가질 수 있게 그런 친구들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배우는 친구들은 항상 저에게 100점 못 맞고 혹시 막 대문자 소문자에 따라서 감점이 돼요. 그래서 0점 몇 점 깎고 이러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너 장혜진한테 수업 듣고도 100점 못 맞으면 정말 이거는 너무나 큰 잘못이다. 반성해야 된다. 제가 얘기하거든요. 손해배상해야 된다. 선생님 명예훼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자긍심도 높아지고요. 제 수업을 오는 걸 굉장히 즐거워할 거고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독일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서 꼭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게 될 거니까요. 한번 아드님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를 만나서 어머님들이 직접 체험해 보시기를 그럴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나중에 직접 수강생 어머님으로서 혹시 간담회 때 뵙게 되면 그때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